안녕하세요. JM 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좋은 하루들 되고 계시죠? 이제 진짜 여름입니다. 푸른 하늘, 그리고 또 하얀 구름, 정말 맑은 날씨인데요. 자, 오늘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직장 생활,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고 계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이번 JM 워크업 유튜브 영상 모두를 위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뭐 트레이너로서는 헬스클럽 또는 PT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회사 또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하게 이제 만나게 되는, 우리가 심지어 어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울증이죠. 우울증. 자, 우울증 환자. 자, 우울증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우울해. 자, 우리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그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세균적인 감염이 아니라 우리 뇌, 우리 대뇌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어떤 기능이, 우리 뇌의 기능이 그런 어떤 좀 더 비관적인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이야기해 드리면 이해가 수월할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아이를 막 때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아이는 크면서 남자가 자신을 때리는 거를 계속 이제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뇌에 어떠한 이제 판단이나 그 기억에 의한 어떤 판단, 기준, 그런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도 남자를 되게 이렇게 멀리하고 남자를 되게 좀 뭔가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생기게 되죠. 뭐 어렸을 때 어떤 성장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또 그러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라든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살아온 배경이나 지금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 뇌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가, 판단 기준이 어떻게 생기는가.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리면 짜장면만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짬뽕 싫어. 왜? 여기에서 나는 짬뽕이 좋아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그래서 짬뽕은 싫어하는 거예요. 짬뽕 얘기만 꺼내도 나는 싫어. 나는 싫어. 그러면, 자, 우울증에 걸린 혹시 가족이라든지, 또는 회사 동료, 누가 있으시다면은 아마 우울증 이제 치료를 위해서 심리 상담사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시고 또 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저에게 이제 레슨을 받았던 또 심리 치료사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도 그 당시에 레슨을 하면서 레슨 외적으로 이제 또 심리 치료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제 했죠.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건전한 생각, 밝은 생각, 그리고 운동을 통한 어떤 그런 우울증의 치료, 그리고 이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항우울제, 이제 약물적인 치료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찾아오시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그런 걸 또 들어주는 거, 그런 부분들도 다 치료에 이제 속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밝았던 사람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밝게 생활하던 사람도 살아가다가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 또는 대인관계의 트러블 또는 환경,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임신한 임산부, 여성분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처음에 이제 1살, 2살 키우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또는 요즘은 또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 또 남편분들도 또 우울증 걸리는 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졌대요, 이제. 회사에서의 잦은 어떤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 때문에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트레이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하면서 다양한 회원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다양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울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성장 과정에 의해서도 우울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야기하고 건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제2의 워커 유튜브 영상에서 왜 우울증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시죠? 자, 아까 이야기 들려드린 부분에 자,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운동을 권유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자,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일단 비관적인 생각, 어떤 활동 등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건강이 점점 이제 악화되죠.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비관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 뇌가.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자라는 그 단순한 어떤 하나의 문장, 운동을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자.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상담사가 운동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 운동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러 왔을 때 트레이너가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울증 걸려서 밤마다 뭐 와인을 한 잔씩 해요. 안 좋습니다. 아침은요? 아침 안 먹어요. 늦게 일어나고. 뭐 불규칙한 어떤 생활. 모든 게 다 이제 깨져가는. 자, 식사부터 아침, 점심, 저녁의 어떤 균등한, 그렇다고 뭐 닭가슴살, 뭐 야채만 먹이는 그런 편식이 아니고, 일반식을 드시되, 지방질 섭취 조금 줄여서, 지방도 섭취를 꼭 해야 되죠. 자, 그런 어떤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영양소 공급, 그리고 운동. 우울증 걸려서 온 분한테 막 웨이트 막 근육 상처 내고 막 성장시킬 듯이 시키느냐? 아니죠. 신체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에너지가 흡수되고 소모되는 이 과정이 활성화되게. 그게 뭡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규칙적인 식사와 좋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건강해지죠. 몸이 건강해지면서 몸이 점점 악화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면서 제가 말이 다 꼬이네.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우울증 증세가 깊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게. 몸이 건강해지면서 몸과 활기가 생기면서 생각도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자,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뭐 우울증 걸린 분이 운동을 해서 막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뭐 우울증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우울증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건강한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상담사 분과 함께 또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만들어가면서 복합적인 어떤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울증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자, 저 사람 우울증 환자야. 저 사람 우울증 환자야. 자, 우울증 환자라고 명찰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하게 우울증 환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긍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부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뭐 말만 하려고 하면은 싸울 듯이 저러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자, 뭐 어떤 부정적인 개인주의가 너무 깊은 또는 타인을 또 배려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우울증의 어떤 증세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의 방향은 되게 경계적이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온전한 어떤 그 대화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치는 것처럼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 가서 뭘 얘기했더니 주인이나 알바가 툭툭 쏴.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기 싫어지죠. 자,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다양한 이제 성격, 습관 분들, 회원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상담해서 레슨 진행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한숨 쉬는 분도 있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그냥 대화를 하기 싫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탁탁 끊는 분들도 또 계셔요. 그래도 지도는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죠. 하지만, 저 역시도 또, 가슴에 상처로 남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회원님이 이렇게 탁탁탁 그러면 우울증 증세는 비관적인 생각, 비관적인 좋지 않은 쪽으로 뭔가 생각하고 경계를 합니다. 되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자신의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트레이너로서는 또 회원님들 지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뭔가 화를 낼 일도 없고 심하게 막 고민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냥 밝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에서 뭐 업무량이 많아졌어요. 근데 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면 하고 있겠죠. 그런데 너무 내가 힘들어할 정도로 뭐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또 우울증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떤 자신이 소멸된 듯한 어떤 자기라는 어떤 자아가 없어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되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어떤 그런 우울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계속 이제 보필을 하다 보니까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남자도 또 우울증이 걸린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들, 결혼 임박할수록 이게 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들, 그런 것 때문에 결혼 전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결혼 전에 우울증 걸리는 거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건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무슨 용어가 있어요. 그 결혼 전 우울증 걸리는 이제 증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본인들조차 나는 우울증에 걸렸어라고 생각 못하는, 나는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경계를 하고 비관적이고 피해의식, 뭐 다양한 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나를 쫓아내려고 해, 뭐 이런 생각. 사회라는 어떤 그 틀에서는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고 맡은 역할을 못했을 때는 다행히 또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잘하는 분은 잘하는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매우 냉정하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세상, 열심히 안 하는 분들에게는 냉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하게 돌아가는 어떤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나만 다 싫어해. 왜냐? 본인이 경계를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말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툭툭 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와서 말을 걸겠어요? 안 걸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다가 툭툭 쏘니까 말을 안 걸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고립이 돼요, 혼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말하면은 이 사람 말하기 싫은가 봐. 자꾸 톡톡 쏴. 이게 되게 비관적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떠나요. 그러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신이 어떤 그런 경계나 이런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주변에서 자기를 그런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어떤 그런 생활과 지금 내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아는 분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언변 이런 게 주변에서 사람들 반응이 뭔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것과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 그런 것을 캐치하는 분은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이제 치료사도 찾아가고, 또는 치료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운동 같은 걸 해서 뭔가 건강하게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여기에서 나는 우울증에 걸리려고 한다.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독고다이로 외롭게 이렇게 피해의식 갖고 살아가시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되게 불친절해요. 뭐만 얘기하면은 막 툭툭 쏴. 그러다가 라디오에서 무슨 기사 나오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기사마다 되게 불평불만만 계속 얘기해요. 비관적으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비관적인 거. 뭐예요? 비관적인 생각. 여기에서 무엇을 들었을 때 그건 안 돼. 비관적으로 이제 뭔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끔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판단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 또는 이제 40대, 50대 남성분들 경우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주부님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40, 50대 남성분들도 우울증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병행하기 위해서 운동 지도를 받으러 또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드리고 개선을 시키고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우울증이 치료가 되면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우울증에 걸리면 비관적이 되지만 피의식, 비관적. 하지만 운동을 하러 왔을 때, 내가 뭔가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래, 내가 해야지. 자, 한번 같이,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사도 이렇게 하시고 운동도 이렇게 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셨음에도 계속 비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회원님을 지도하다 보면 제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매우 긍정적인 독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린 시절 트레이너 때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회원님이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러면 내가 싫은 건가? 뭐 이런 것도. 근데 지금은 어느 분이 와도 심지어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가 지도하지 않는 회원님들도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고 회원님 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합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해도 제 인사 잘 안 받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은 계속해요. 감사한 거니까. 스튜디오에 오셨고 운동 열심히 하고 가시니까 고마운 거죠. 감사하니까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인사를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여기에 오셨다 가시니까 저는 감사하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내가 인사했어. 안 받아. 그럼 그다음부터 인사 안 해. 그게 아니죠. 어떤 스튜디오에 오셔서 또 저희가 레슨비를 받기 때문에 또 저희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와서 실제 1대1 지도를 이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지도를 받으러 오신 분, 이렇게 합시다 해도 되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뭐 하냐는 듯이.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비관적으로 뭔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를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위지가 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식사도 잘 못하고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이제 술, 담배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목표로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운동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도 우울증 증세 때문에 운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지도자의 지도도 잘 못 따라오고 지도자와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형성이 되게 어려워져요. 하지만 그것도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회원님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우울증 치료 때문에 이제 헬스클럽이나 운동을 하러 이제 PT샵에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지도자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고 약도 먹고 있고 이제 좀 운동을 해서 개선시키려고 한다. 그럼 트레이너가 벌써 딱 파악하고 이분은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으니까 경계, 피해의식.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는 그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울증 있어요. 치료 목적으로 운동을 하러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회원님이 뭐가 이렇게 툭 했어. 근데 트레이너가 같이 툭 해. 회원님이 툭 하니까 트레이너도 툭 해. 그게 뭐예요? 비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이 만난 거죠. 트레이너들 중에서도 우울증 증세가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되게 불친절해요. 여러분들이 지도 받으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지도를 해주려고 트레이너 생활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여기 오는 게 싫은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매우 불친절하고 그리고 우울증 증세가 뭐냐면 약간 이제 평온한 척 하다가 갑자기 욱하고 이제 평온한 척 하다가 갑자기 욱하고 이러는 거 있죠?
감정 기복, 들쑥날쑥해요. 뇌 판단 기준, 어떤 그런 호르몬 영향도 있고요. 호르몬 영향에서 또 건강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이 우리 뇌가, 어떤 우리 컴퓨터나 우리 심지어 쓰는 어떤 핸드폰, 안드로이드나 이런 어떤 운영체계, 우리 뇌가 어떤 프로그램이 딱 돼 있으면 그대로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살아가면 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밥 먹는 시기면 밥 먹는 프로그램 돌리면 그냥 먹어. 업무 프로그램, 직장에서 일하는 업무 프로그램 돌리면 막 업무하고 있어요. 트레이너 프로그램 딱 키면은 막 지도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과 뭔가 대하면서 일을 하면서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병으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되게 비관적이고 경계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입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심해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러고 이제 또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 정도 단계까지 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자, 트레이너 중에서도 여러분이 찾아갔을 때 되게 불친절해. 내가 PT비도 10회, 50, 60, 70 끊었어. 나 몸 만들기 위해서 끊었어. 근데 뭐만 하면 툭툭툭툭 되게 되게 불친절하고 막 이래. 아니, 이 사람은 나를 지도하려는 거 뭐야? 내가 돈까지 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환불 나오지. 우리가 굳이 헬스클럽, PT샵이 아니고 식당에 갔을 때도 여기 주문이요. 예. 여기 단무지 좀 하나 더 주세요. 예. 되게 불친절하게. 아니, 저 사람은 여기서 장사를 하려는 거야? 아니면 마지못해서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우울증이라는 어떤 명찰을 달고 계시지 않지만 그 우울증 증세, 어떤 그런 비관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또 큰 사고를 이제 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제2의 목합, 자, 우리 운동을 통해서 뭐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 체력 향상, 건강 검진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어떤 이런 다양한 목표로 운동을 시작하시지만 실제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몸을 바꾸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우울증 환자분들, 그리고 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외상에 의해서 관절, 그래서 어떤 특정 재활을 위해서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 병원과 연계돼서 하는 재활 말고 그 수술 이후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의 분들에 대한 또 재활도 진짜 다양한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양한 분들, 우울증이 걸린 또 회원님도 계실 수 있고 재활 또는 되게 긍정적인 분도 있고 다양한 성향의 분을 트레이너라는 한 사람은 다 이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원님이 이럴 때는 그러고 지도하고, 우울증 걸린 회원님이 톡톡 쏘셔도 예 이렇게 그게 뭐예요? 다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를 갖게 됩니다. 트레이너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좀 지도하기 싫어지고 막 이러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다양한 회원님을 지도하다가 자기가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트레이너가 막 다양한 분들 지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개인적인 어떤 일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갑자기 밟던 트레이너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싸우자는 듯이 뭔가 말을 던지면 말을 던지는 게 아니죠. 말을 걸면 던지지 탁탁 이렇게 뭔가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특히 이제 P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고가의 어떤 그런 지도 페이가 지불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시죠. 회원님들이 소중한 어떤 그 금액을 내고 몸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바로 트레이너가 톡톡 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기분 나빠하시죠. 바로 환불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어떤 그런 치료 목적에서 건강한 식습관,
또 운동을 통해서 말 그대로 몸이 실제로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서 뭔가 호전이 되면서 우리 뇌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뇌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개선이 되는. 하지만 또 그런 분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는 또 그런 분 때문에 본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만 내가 그런 분들을 다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나중에. 내가 당연히 하는 게 이건데, 그런 분인 걸 알고 내가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긍정이 유지되죠. 긍정 독소. 긍정 독소. 자, 이거 뭐 제가 만든 신조어인가요? 긍정 독소. 긍정이 아주 독한 긍정이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 환자분에 대한 어떤 운동은 그냥 단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무너진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실제 몸의 어떤 건강해짐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내고 병원에서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치료, 상담 그런 부분들과 병행이 됐을 때 개선이 된다. 그리고 그런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업무가 많아요. 업무가 많아. 너무 많아.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과 대화해서 풀고 뭔가 도움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혼자서 점점 꿍 하다 보면 이제 우울증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다. 저기 무인도예요. 아무도 없어. 혼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울증 안 걸릴까요? 아니죠. 제 생각에 저를 무인도에 저만 혼자 갖다 놓으면 저는 우울증 바로 걸려. 거기서 혼자 계속 이렇게 여기서 혼자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뭔가 막히고 힘들 때 절대로 비관하시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야 오늘 한잔 하자. 한잔 마시면서 친구랑 이제 고민도 털어놓고 연인 사이면 서로 또 연인끼리. 근데 이상하게 연인끼리는 좀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경향이 또 있죠. 연인끼리 좀 대화를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위지하고 아 내가 이 여자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또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잃지 않으시면 우울증에 걸리는 어떤 그런 문제는 좀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은 생활을 이제 거의 이제 좀 포기하는 식으로 가게 돼요. 불규칙하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에 위존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뇌의 기능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헤쳐나오셔야 돼요. 그 늪에서 헤쳐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심리 치료하시는 분이 운동을 권유드리는 이유는 식습관이나 그런 게 무너진 부분을 개선을 하고 운동까지 그걸 누구에게 담당 트레이너에게 그런 걸 지도받아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니까 운동을 하러 가셨을 때 어떤 트레이너가 제시하는 방향 그런 거 이렇게 좀 따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호전이 됩니다. 되게 긍정적이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게 돼요. 짜장면만 계속 좋아하다가 어느 날 짬뽕을 한번 먹었더니 내가 싫어하던 짬뽕이 맛있네? 그럼 그때부터 짬뽕만 먹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짬뽕 싫어! 짜장면만 먹어! 그러다가 어느 날 짬뽕 그냥 우연히 하나 먹었더니 맛있네? 그때부터는 짬뽕만 먹어. 그러면 야 너 짜장면 먹어. 그러면 나 짜장면 안 먹어 이제. 짬뽕만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저도 지금 영상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뇌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생각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어떤 뇌의 기능이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 뇌가 되게 비관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러겠죠. 그냥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해도 안 돼. 뭐 이런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난 트레이너 하기 싫어 이제. 뭐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굳이 해서 뭐 이렇게 점점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관적으로 뭔가 점점 이제 초패해진다, 피폐해진다, 좀 이제 망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본인들의 삶을 운동에 너무 극단적으로 운동으로 몰빵하지 마세요. 너무 운동에만 빠지지 마세요. 직장 뒤로 하고 가정 뒤로 하고 운동에만 깊게 빠져서 길게 가고 높게 간 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정, 직장 모든 거에 충실하면서 균등하게 가는 분들이 오히려 더 멋진 몸, 그리고 더 오랫동안 운동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생각만 하시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운동을 생각하시는 또는 운동 이제 지도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나의 어떤 식습관이 무너진 거를 개선시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도하는 또 지도자분의 말도 이렇게 잘 따라주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어려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또 하려고 했어요. 안 해야지. 어떤 지금 직장 생활 또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주변에 어떤 이야기, 도움, 털어놓으시고 이런 대화들,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심리 치료의 어떤 그런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 잃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결정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좀 더 밝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고 그만큼 더 높고 많은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JM 워크아웃 우울증 개선을 위한 운동, 누구나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또 하루 되시고요. 저 역시 또 이제 실제 스튜디오에서 또 저를 찾아주시는 회원님들의 어떤 레슨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회원들이 오시지만 긍정 독서로 감염시켜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도의 또 본연의 모습이죠. 지도자로 또 충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